일단은 뭐 한덕수 대행과의 원샷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어떻든 간에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는. 이준석 후보가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아무리 외치더라도 제가 오늘 강펀치에서 딱 1시간 3분만 써가지고 한덕수 총리를 통한 국민의힘의 단일화 시도가 왜 그냥 기술적으로 허접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럼 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일단은 후보 대선 전국에서는 경선을 통해 가지고 뽑힌 대통령 후보가 네. 당무 우선권을 쥐고 갑니다. 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당무 우선권을 쥐고 대선 시간 동안에는 당무 우선권을 쥡니다. 그 후보가 어떤 후보가 되든 간에 일단은 뭐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얘기도 원샷 단일화 얘기도 나오고 어떻든 간에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는. 이준석 후보가 거부하고 나는 죽어도 안 해. 나는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라고 아무리 외치더라도 빅텐트에 전 사지 않아요 라고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제가 오늘 강펀치에서 네. 딱 1시간 3분만 써가지고 네. 한덕수 총리를 통한 그 국민의힘의 단일화 시도가 왜 그냥 기술적으로 허접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이게 왜냐면 저는 한덕수 총리님 개인은 저한테 너무 잘해주시고 또 저는 되게 존경하는 분이에요. 사실 그분한테 많이 배웁니다. 그와 별개로 이렇게 정치 일정이 급박할 때는요, 우선 되는 이야기를 하는지 우선 판단해 볼 필요가 있어요. 되는 이야기. 거기에 동의하느냐 아니냐는 둘째고, 자 기술적으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무소속 상태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어떤 후보가 선출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과정을 통해서 한덕수 총리가 뭐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요. 네. 자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 국민의힘 후보가 후보 사퇴를 하고 한덕수 총리가 국민의힘에 입당해가지고 후보로 추대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정당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정당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정당은 후보로 선출할 때 민주적인 절차로 후보를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이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단일화라는 건 맥락이고 기술적으로는 그냥 선출됐던 후보가 사퇴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정당이 해야 되는 절차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가지고 후보를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3일간 공고를 내고 또 한 번에 전당대회 뭐든 또 그럼 누가 와가지고 예. 뭐 아무리 약식을 해도 전국이라도 해가지고 정부도 해야죠. 뭐 후보를 내야 되는데 자 그거만 하면 후보 공고 3일, 전국이 공고 3일 하면 6일이에요. 예. 그리고 한덕수 총리만 입후보하는 것도 아닐 거예요. 또 한 사람 또 해야겠죠. 갑자기 이걸 보고 평당원 홍길동이 민주당원이 당적 갈아타가지고 평당원 홍길동이 있다고 쳐보세요. 나도 참여하겠다. 그럼 홍길동이 나도 참여하겠다 이 공고에. 그럼 홍길동과 한덕수의 대결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무시하면은 바로 홍길동이 가서 가처분 걸죠. 한덕수라는 사람이 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보가 되느냐. 네. 네. 그러면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술적으로 안 돼요. 지금 이게 사실 이게 이렇게 되는 순간 물론 우격다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처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유일하게 가능한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합당 시나리오일 겁니다. 합당. 예,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창당을 하거나 아니면 기성정당 하나에 입당을 해서 거기에 대선주가 된다면 왜냐면 여의도에 가면은 그 여러 가지 이름만 갖고 있는 당이 이름만 있잖아요. 갖고 있는 새누리당도 있어요. 그렇죠. 새누리당 있어요. 그 민생당 후신도 있습니다. 옛날에 그 손 맞아요. 대표 네. 지금 손 대표님이 한덕수 총리 돕는다고 하니까 뭐 네. 그런 민생당의 후신당 같은 거를 이제 사실상 그 편한 표현으로 먹은 다음에 네. 그 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돼 가지고 합당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선 후보를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 가지고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며칠 걸립니다. 그렇죠. 근데 5월 3일 날 만약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은 이거 아무리 빨리 해도 5월 11일 날 등록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과연 이런 것들은 고민하고 있느냐. 음. 자, 그럼 반대로 가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누가 선출된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좀 성격이 세신 분들, 홍준표 대표 같은 분이 된다 하면은 홍준표나 혹은 뭐 한동훈 후보라든가. 예, 지금이야 본인들이 이제 경선당 과정이니까 내가 나중에 한덕수 후보랑도 단일화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은 되는 순간 갑이에요. 그렇죠. 예, 시간만 끌면은 한덕수 총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뛰어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가서 보수 진영이 그냥 굉장히 안 좋은 모습에서 야 얘는 기술적인 면도 검토 안 하고 이 판을 펼친 거야?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드리고 막 한덕수 총리 쪽에 막 어떤 분들이 저한테 연락하고 이러면은 제가 이 설명해줘요. 이거 어쩔 거냐. 예. 이거에 내가 동참할 의사는 전혀 없지만은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설명해준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하자는 제안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기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네. 이준석으로 단일화를 하겠다. 그거는 본인들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요. 본인의 의향은 어때요? 저는 뭐
그건 본인들이 드롭한다는 얘기일 텐데 그렇죠. 뭐 드롭하는 방식은 뭐 해주면 고맙죠. 근데 제가 뭐 협상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예, 제가 뭐 조건을 걸거나 협상을 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일단은 지금까지 계속 예. 해오 말씀해 오신 대로 예. 일단 뭐 그냥 무소의 뿔처럼 예. 쭉 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동탄에서 승리한 대로 승리한 승리 공식대로 민주당의 연성 지지층, 강성이 아닌 연성 지지층 흡수하면서 3자 대결 구도에서 승리 공식대로 가겠다. 일단 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금 토론을 쭉 보시면서 경선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자, 어느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뭐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일단은 바로 여쭙긴 그렇고 일단 빅2 스몰2라고 자꾸 홍준표 후보는 말씀하시던데 일단 최종 2명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저는 단기정에 강한 홍준표 후보가 한 축이 될 것 같고요. 네. 결국엔 탄핵 찬성파의 대표로 한동훈 후보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예, 이게 결국 낙하 속도와 상승 속도의 문제입니다. 네. 지난 대선 때도 윤석열 대통령의 낙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 않아가지고 대선을 이긴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좀 있었으면 어떻게 한 일주일 있었으면 낙하 속도 때문에 뒤집힐 수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국민의힘 경선도 김문수 후보 측의 낙하 속도와 이 한동훈 홍준표 측의 상승 속도에 따라 가지고 크로스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2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낙하 속도가 누가 빠르다는 거예요? 그건 김문수 후보가 낙하하고 있는 게 있죠, 어느 정도. 네, 그리고 저는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도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요. 네. 간극이 좀 멀어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가 오늘도 안철수 후보랑 그 미래 주제로 대담을 하지만은 대담하시죠? 안철수 후보가 좀 선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왜냐면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게 이 국민의힘 경선판에서 미래를 얘기하고 계세요. 맞아요. 다른 분들은 뭐 당신이 무슨 뭐 보정속옷을 입었니 마는 이런 얘기, 예, 그런 얘기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헤어스타일이 어쩌니 이런 거, 네. 예, 그리고 또 뭐 단계 게시판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네가 전과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거라든지, 그러니까 안철수 빼고는 다 그런 얘기밖에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좀 이번에 4강 안에 든 것도 어떤 분한테 이변이었다라는 얘기 있고 충격을 안겨줬는데,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번에 국회에서 개헌 표결할 때 아무 말 없지 자리를 지키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그 사진은 인생샷이거든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좀 그런 부분이 부각돼가지고 국민의힘에도 좀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걸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에 출마는 기정사실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30일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30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느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불쏘시개가 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아까 말했던 이유로.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으로 예. 어떤 과정을 통해 된다니 저도 이제 몇몇 분들이 설명하시던데 예.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아까 말했던 이유로 예.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을 거칠 것 같습니까? 그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된 사람이 만약에 홍준표, 한동훈 이런 분이라면은 갑의 위치에서 좀 이제 갑질을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차 자체가 시작 안 될 수도 있고요. 네. 예. 그런 변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빡빡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 입장에서는 시간 끌면은 그냥 한덕수 총님이 선거를 지탱할 돈이 없어서 드롭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죠. 생각을 할 것이고. 예. 그렇게 되면 근데 보면 국민의힘 지지하는 후보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80% 이상이 한덕수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83%의 여론조사가 지지를 해야 된다는 여론조사가 있는 상황에서 또 국민의힘에서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이 지지율, 이 여론을 그냥 무시할 수도 없을 테고 이 부분도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저는 딜레마일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여도 단일화는 된다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둘 간에는 뭐 저랑은 어차피 안 되겠지만은. 왜 자꾸 빼요? 예? 예. 아니 저한테는 누가 뭘 제시하겠습니까? 예. 그냥 후보를 아예 통으로 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들끼리 그냥 일기장에 써놓고 이렇게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예.